안녕하세요. 일본 주식투자 휴니TV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로 주식 투자, 경제, 저의 투자 조언, 그리고 종목 추천 등 저는 이제 일본 주식 전업 투자자로서 여러분께 차별화된 시점으로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 이제 두 번째로서 주식 투자 시에 꼭 알아야 되는 용어, 부동주. 저는 이제 이거를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부동주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자, 이제 부동주가 무슨 뜻이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부동주라는 것은 안정된 주주가 보유하지 않은 시중에서 유동되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에 사고팔고 하는 그런 주식들이 있죠. 그게 이제 부동주입니다. 뭐 이제 평상시에 부동주라 말 안 하고 이제 간편하게 주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쉽게 말해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그 이제 부동주라고 하고, 자, 부동주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종주라고 있어요. 특종주. 이 특종주는 뭐냐면은 창립자나 임원, 그리고 모회사, 뭐 금융기관, 뭐 이런 대주주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이런 거는 이제 시중에서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특정된 주식이라고 해서 특정주라고 하고, 물론 이제 사장이나 임원들도 주식을 못 파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주식으로서 특종주라고 이제 이거를 불립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100만 주를 이렇게 발행을 했다. 뭐 LG전자가 뭐 몇 주 이렇게 발행을 했다는데, 이 발행 주식 수 안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특종주랑 부동주.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이 부동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이 부동주 비율이 어느 정도 이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동주가 10% 이하이면 굉장히 낮은 거고, 부동주가 40%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이 10% 4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 비율인데, 10% 이하이거나 40% 이상이면은 이제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ABC 마트예요. 한국에서로 있죠. 이게 신발 파는 회사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창립된 회사인데, 자, 이 이제 부동주 같은 거를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동주 1.1%, 특정주 75%. 굉장히 낮죠, 부동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수의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보통 이제 일단 10% 이하인 것도 찾기가 힘든데 1%라는 건 진짜 굉장히 낮은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특종주 이게 명단인데, 보면 이제 증권사나 임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주가 이제 낮은 케이스고, 자, 이제 부동주가 높은 회사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니가타 고즈라 해서 이제 교통회사 관련인데, 자, 이제 이런 거는 보시면은 부동주는 50%예요. 50%고 특종주는 32%. 그러니까 반이 부동주고 32% 정도가 특종주인데, 자, 굉장히 이건 높죠? 특종주보다는 이제 부동주가 높기 때문에 엄청 이제 높은 비율이고, 보통 이제 40% 이상인 회사를 찾기 힘든데 50%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거의 일본에 있는 회사 안에서 뭐 탑 한 10 안에 드는 그런 이제 부동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비율이 높으면 좋은가, 낮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매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만큼 유통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팔고 싶으면 제때 팔리고 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제때 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트레이딩이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기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금액을 기관들은 보통 이제 막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큰 금액을 굴리기 때문에 그 매매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부동주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된다는 뜻이고, 이제 반대로 아까 보여드린 ABC 마트처럼 부동주가 낮다 이러면은 그만큼 유통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하루에. 뭐 많이 올라도 뭐 1% 미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부동주가 되게 낮아요. 보통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반대로 팔고 싶어도 사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힘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부동주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나 공급이 이렇게 포인트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거래가 힘든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반대로 기관이 이렇게 끼어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1%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관들이 보통 살 때는 아까 말했듯이 100억 뭐 몇백억 단위로 사기 때문에 최소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다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어요. 보통 몇백억 몇천억이면은 그 1% 2%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기관들이 사도 팔리기도 어렵고 또 사기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뛰어들지를 못할 기관들도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자, 기업 입장에서는 부동주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동주가 낮으면 좋죠. 그러니까 반대로 특종주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제 이태원 클라스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주주총회 같은 데서 뭐 몇 프로 지분 몇 프로 지분 막 이런 거를 싸우잖아요. 아, 뭐 전무가 몇 프로 지분이 있는데 나는 이 지분밖에 없어 해가지고 더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지분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영권에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주로서는 그 회사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분을 더 갖고 있어야 이렇게 자기 그 의견이나 그런 경영권을 더 이렇게 표출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부동 특종주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주가 만약에 높으면은 시장에서 쉽게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주가 낮은 게 좋은 거죠. 자,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부동주가 보통 이제 20%나 많아도 한 30%안 넘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시장에서 잘 이렇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부동주가 낮을수록. 이제 그런 경우일수록 예를 들면 뭐 큰 이제 뉴스가 떠요. 회사한테 호재 같은 게 뜨고 하면은 이게 프리미엄 가치가 돼요, 이런 게. 그만큼 한꺼번에 이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뜨면은 그런 이제 회사들은 굉장히 주가가 팍 올라요, 진짜.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주 이런 1% 같은 회사가 뭐 이제 큰 호재가 하나 떠요. 그러면은 뭐 평상시에는 이제 파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확 이렇게 늘기 때문에 이 완전히 프리미엄화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오르는, 크게 오르요, 이런 게. 이제 반대로 부동주가 높으면은 호재가 떠도 평상시에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 회사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기 또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 다음으로 이 부동주를 굉장히 주시를 하는데, 제일 이제 좋은 패턴은 시가총액도 낮고 부동주는 낮은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 번씩 그런 큰 뉴스나 호재가 뜨면은 막 두세 배, 진짜 쉽게 가요. 두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쉽게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주를
많이 주시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부동주, 특종주 몇 프로고 이런 거는 뭐 꼭 이거를 이제 중요한 지표로 안 보는 사람이라도 당연히 투자할 때는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